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은영입니다. 자, 텅 빈 상자요. 보석을 담으면 보물상자가 되고요. 휴지를 담으면 휴지통이 되죠. 부동산 매물도요. 잘 골라서 보물을 담아 넣으면 내 자산이 보석상자가 되지만 또 휴지를 담아 넣으면 휴지통이 되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 선택에 더욱더 신중히 가해줘야겠죠. 보석으로 꽉 채울 수 있도록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의 첫 단추 잘 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야겠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보물과 같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고 있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여러분께서 전화,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실시간 전화 상담 받고자 하시는 분들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02797-0300번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국 방방곳곳에서 많은 문의들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세심한 지역까지 잘 아시는 분을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또 네. 시장 질문을 하나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본 기사예요. 이 네. 아파트 청약 1순위 마감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네. 기사가 있더라고요. 좀 좋게 봐도 되는 것인지 투자자들이 해석하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뭐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막 바람처럼 모든 아파트가 다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 흐름 따라서 또 투자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 지역 특성을 좀 살펴보셔서 내가 이제 구분을 하셔야겠죠. 실제 네. 거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를 몇 년 동안 할 것인가, 차익은 얼마나 볼 것인가, 매도는 언제 할 것인가에 맞춰서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쉽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도 발품을 파셔가지고 지역 주변 부동산들을 다 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다 체크하신 다음에 얼마 이상은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겠다, 이런 기준이 좀 나오십니다. 근데 그 기준에 맞추셔서 청약을 하셔야겠죠. 네. 사실 투자의 선별이라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걸 조금이나마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이 시간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좋은 투자자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많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신 내용들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연락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무슨 일로 연락하셨죠? 집을 살려고 하는데요. 네네. 어디다 사야 될지 지금 두 군데 본 데가 있는데. 네, 각각 어딜까요? 답심리 레미안 위보하고요. 네. 90평대. 네. 그리고 신내 우디안 1단지. 그것도 30평대. 신내동의 우디안 1단지요. 예. 네, 하고, 같은 면적대요. 네. 30평대. 네, 답심리 레미안 위브 신내동의 우디안 1단지 두 곳을 놓고 아직 매수 전이시죠? 예. 네, 매입 전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요거 고민이 됩니다. 시세 일단 차이 투자처를 있을지, 네. 어떤 점이요? 네. 향후 전망이나 이제 시세 차익이 이제 나중에 있을지 궁금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곳으로 좁혀 오셨으니까요. 저희가 디테일하게 전략 세워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뭐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실례지만 연배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50대예요. 50대. 그럼 뭐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될 시기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물건이 제가 지금 현재 빨갛게 동그라미 표시한 이곳이 되겠고요. 이 레미안 위브 아파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답심리에서 지금 2,600세대 정도가 8월 달에 지금 입주 예정이시죠. 근데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보시자고 하시면은 이제 전철역으로는 지금 현재 5호선인 답심리역하고 이용을 하시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호선 신담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두 개를 또 이용을 하셔서 전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좋고, 또 살펴보시게 되면은 종로 쪽으로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로나 아니면은 뭐 전농동, 장안동 이런 쪽으로 여기 이제 종로가 이제 표시된 곳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드리고 장안동 쪽이나 이쪽으로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실수요자 접근성도 좋고 실수요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는 어떤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의 층이 더 두텁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원래가 33평 기준으로 가격 자체가 원래는 한 4억대 중반 정도 하다가 지금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계셨으면 프리미엄이 붙었으니까 매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매수를 하시기에는 지금 이제 5억 중반으로 가격이 이제 이미 올라 있어요. 상승을 했어요, 이미.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또 한 번 표시를 해드리지만 지금 빨갛게 표시하는 이곳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지금 현재 가격이 올랐다는 거고 이미 이제 시청자분이 살려고 하는 물건이 이미 올랐고요. 또 이제 이 주변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 바로 위쪽이에요. 그 바로 위쪽에 지금 이제 그 다른 저기 레미안 전농 크레스티가 있는데 크레시티. 예. 그게 한 2,400단지로서 대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한 가격제가 한 1년 차이 나는데 5억대 중반 정도 해요. 이쪽에 물건이. 그러니까 5억대 중반이 한 33평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조금 보시게 되면은 그 이 근처에 답심리 쪽에 또 이제 개발이 여기가 아파트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답심리 쪽에 이쪽에도 근처죠. 지금 현재 이쪽에도 지금 가격대가 그 5억 중반에서 전세 금액은 한 4억대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대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5억 중반에서 6억 이상은 되게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셨을 때 프리미엄이 더 뛸 수 있는 가격의 퍼센트지는 얼마 남지 않아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시청자분이 사시려고 하면 5억 중반의 물건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많이 올라봤자 6억 이하이라는 거죠. 그 주변에 더 왕십리나 이쪽이 더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답심리가 조금 더 밀리기 때문에 그거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왕십리 쪽이 평당 한 2,000대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 위에 있는 게 한 1,800대 하고 1,600에서 1,800대. 그러니까 본인의 물건이 그 이상은 넘어가기가 어렵다. 이게 살려고 하는 물건 자체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른 데 또 한 군데 말씀하셨죠? 네. 신내동도 지금 이제 그 제가 지역적인 특성을 좀 보시자고 하면 이 북부간선도로 끝쪽으로 그러니까 아주 제가 지금 파랗게 표시하는 이곳인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위치 자체가 그렇게 그 교통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환경이 좋고 이제 검한 산이 있고 여러 가지로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그냥 그 약간 좀 교통적으로 봤을 때 약간 고립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가격이 참 매력적인 게 평당 1,000만 원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이야기지만 가격이 프리미엄이 뛰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중요한 건 지금 원래 저쪽에 답심리 쪽에 평당 한 1,700~1,800대 물건을 사려고 하신 상황과 그 프리미엄이 뭐 많이 뛰어봤자 얼마 뛰지도 않은 그런 상황과 지금 평당 1,000만 원대의 계산을 보자면은 평당 1,000만 원대는 거주하기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냥 본인이 거주하시기에는 거주에 대한 투자 비용을 상당히 줄이고 나머지 비용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포착도 할 수 있다. 대신에 만약에 이제 그 시세 가치 면에서는 조금 아주 많이는 말고 조금은 답심리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지만 본인이 거주하고 거주 비용에 대한 나머지를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거주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환경도 좋은데 사시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신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시청자님. 네, 양쪽 예. 지역의 메리트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쪽이 더 관심이 가세요? 뭐 저기 납신리도 네. 저기 뭐 환경이나 그 교통편에서는 좋은데 네, 가격이 여기 좀 살고 비싸죠. 싶지만 그 아직 뭐 시세 차익이 없다고 하니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두 곳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고민하시고요. 결정 네. 나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예,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떤가요? 이분 한 네.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6억대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얘를 살 거면 차라리 얘를 산다라는 차라리 왕십리 쪽 쪽이나, 간다. 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6억대 이상은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프리미엄이 남아있는 게 얼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한 몇 천 먹는 것만 해도 괜찮다 싶으시면 들어가시는데 투자 금액 대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투자하시기에는. 그러니까 거주까지 동시에 하실 거면은 원래는 거주하고 투자는 분리하셔야 돼요. 네.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물건을 1년 안에,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팔 수가 없어요. 매도 타이밍을 그래서 놓치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다시 빠진 가격에 또 팔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하고 투자는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내동이 나은 거고 그래도 한 몇천 내가 내려가지 않고 거주하는데 편안함을 느끼겠다. 왜냐면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보자 그러면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네. 두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땐 다신주 쪽도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 네, 모든 면에서 비교 우위를 선점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한 번씩 전화 주시는 거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들고 계십니까? 저는 울의 신도시 네네. 현대 아이파크를 분양받았어요. 네네. 네, 근데 그 전망이 어떤지 지금 네. 돈을 넣고 있는데, 네네. 1차 아이파크, 현대 아이파크. 현대 아이파크 1차요. 예, 예. 네, 나중에 혹시 거주하실 거예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세요? 투자하다가 했어요. 아, 근데, 네. 네. 앞으로 어떻게 가격이 좀 오르면, 네. 떨어지지 않고 하면 좀 월세를 좀 놓고 노후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미래신도시 현대 아이파크 1차에 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셨는데, 네. 지역적인 특성을 좀 살펴보시자고 하자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4만 6천 세대가 공급이 되는 곳이라 수요층이 다 소화를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좀 있어요. 또 보금자리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그래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사실은 한 2, 3년간은 4년, 5년까지는 가격이 좀 오르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 34평대면은 지금 가격대가 한 1,700대 뭐 이렇게 분양을 받으셨을 건데 중요한 건 지역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살펴보시자고 하면은 공급량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공급량이 많다 보다 보면 나중에 물건이 쏟아질 때 전세가가 정상 가격을 유지를 못 하거든요, 이게. 네, 전세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월세를 받아서 용자를 빼가지고 하시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전세가가 워낙 낮아서 월세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공급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평범한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전세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1, 2년간은 반토막이 나게 돼 있어요. 어디 현장이든지. 반토막이 나면서 월세로 안 들어가고 전세자금 대출을 얻어서라도 다 전세로 들어가요. 4억이 전세가다 그러면은 뭐 2억 5천, 3억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 이제 판교처럼 테크노밸리가 아주 그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현상을 좀 나아야 되는데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거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잠실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체 시장에서 지도를 보자 그러면은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1,300~1,400대의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했고 아래 위로 보금자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 물건의 1,700대가 가격 올라가기까지는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지금 어떤 바람에 의해서 프리미엄이 조금 붙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프리미엄이 붙었으면 지금 한번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그걸 받고 나오신 다음에 정상적으로 평준화 됐을 때 1,700대에서 한 2년 지나고 또 2년 지난 다음에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간다던가 했을 땐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위례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좀 길게 이루어져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납득을 하시는데 방송상이라 전부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매가가 오르려면 최소한 한 2020년 정도 요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이제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자제분들한테 주택을 주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데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5년 정도 언제쯤- 지나셔야죠. 내년에 그러면 매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분위기에 타서. 네. 지금 초창기 때는 그래 바람이 좀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바람을 타고 매도하시죠. 매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걸 계획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죠.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네요. 시청자님, 일단 투자 목적에 맞게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렸거든요. 네. 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움직여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르게 저희가 고민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들고 계십니까? 저 오피스텔인데요. 네네. 네, 경기도 화성에 있거든요. 네, 화성시요. 네, 능동. 화성시 능동. 어떤 네네. 오피스텔이죠? 프루지오 시티. 프루지오 시티요. 예, 예. 네, 현재 가지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네. 네, 어떤 고민이십니까? 그거를 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가지고 있어야 될지 싶어서요. 뭐 혹시 당장 매도하고 싶으신 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이제 제가 네. 그때는 사정이 괜찮아서 했는데 네. 지금 갑자기 좀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화성시 능동의 프루지오 시티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데 현재 매도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전략 챙겨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게 지금 2013년도 말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90세대 되고 맞죠? 네. 네, 네. 지금 이제 그 나노시티 화성 캠퍼스 그 인접해 있는 동탄 북쪽에 아마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제가 지도를 네.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 네. 자, 제가 이제 지금 표시해드리는 부분이 우리 이제 시청자분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물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잠시만요. 겉에 보시게 되면 주변에 삼성전자 지금 현재 화성 지방산업단지가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아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은 이렇게 표시하는 곳에, 제가 화살표를 표시하는 곳에 있고, 자, 이런 삼성전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가 엄청나게 오피스텔이 잘 될 것처럼 일단은 모양새가 보이는데, 네. 우리가 이런 개발지에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실 때는요, 중요한 거는 상업지의 퍼센트지가 몇 퍼센트냐 보셔야 되고, 상업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업무지구에 대한 퍼센트지가 몇 퍼센트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상황인 건데, 중요한 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임차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료에 대해서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은 한 20평 기준으로 한 1억 3천 정도 지금 현재 월 한 500에 50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을 건데, 네, 네. 1억 3천에 500에 50 정도면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차익이 일어나는 물건이 아니고 수익만, 그나마 수익도 6% 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권이다 볼 수 있겠어요. 융자를 받으셔도 보증금 500에 50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계산을 하면은 중요한 거는 투자 가치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데다가 현재 모습으로도 현재 모습으로 예뻐야 되는데 지금 모습으로 당장은 예쁘지 않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건 근처에
예. 또 이제 아파트 공급이 또 오피스텔 공급이 좀 있어요, 이쪽에. 네네. 예. 그게 이제 말씀드리면 동탄 퍼스트빌 스타라고 네. 그거 세대가 또 지금 엄청나게 지금 1052세대가 지금 현재 네. 공급 예정에 있죠. 그게 2014년도 9월에 입주 네. 예정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가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다. 잘못하면은 가격이 네.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가 있으면 바로 매도를 하셔야 돼요. 바로. 네네. 네, 이거는 가지고 갔을 때 네. 어떤 가치라든가 차익이라든가 임차에 대한 임대료까지도 다 제대로 받지 못할 공산이 굉장히 네. 큽니다. 그러니까 네. 전화는 상당히 잘 주셨어요, 이 방송으로. 왜냐하면 네. 지역에 가시면 그렇게 설명 안 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로 인해서 수요층이 상당히 많다.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수요층이 300명인데 오피스텔이 500개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매도하시는 걸로.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공급 측면에서 분명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 세우셨거든요. 네. 네, 한번 잘 선택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고민에 저희가 성심껏 답변 드리고 있죠. 02-2077-6330번으로 전화 연결 주시고요. 문자 상담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상가 쪽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문정동이나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쪽이 인기가 좋다고 해서 고려 중입니다. 투자 전망 어떨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세 곳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의 상권 특성을 좀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지역이 제일 나을까요? 문정동,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중요한 거는 이런 지역에 들어가실 때는 네. 그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어떤 네. 것이냐면 상업지에 대한 비율이 몇 %냐? 상업지 비율요. 예, 상업지 네. 비율이신데 그게 보면은 이제 상업지 해서 뭐 1.6% 이런 식으로 나와서 1.6%이기 때문에 광교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좋아요. 3% 이상 넘어가지 않으니까 사시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상가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업무지구, 근생지구 전부 다 오피스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상가도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 퍼센트지를 보셔야 되는데 전체 퍼센트에서 3%를 넘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3.1%만 되더라도요. 다리 건너 다리 그러니까 편의점 앞에 편의점 그럼 옛날 같으면 편의점 앞에 편의점이라도 뒀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 앞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종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가 상가는 황금성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임대차 선진화 방안 이후에 상가에 대한 시장이 많이 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임대차 선진화 방안 때문에 상가로 돌아서는 분들은 고가이신 분들이십니다. 예, 월세 받으시는 게 최소한 뭐 연 5, 6천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 움직이시는 거지 임대차 선진화 방안 2천만 원대 안에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 이상 그 이하 네. 그때에 계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뭐 상가 5, 6억, 7, 8억, 3억, 퇴직금 3억 가지고 절대 A급을 사실 수가 없어요. 3층, 4층을 사시지만 제가 가끔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학원이 들어있는 자리를 만약에 6층짜리 3층을 임차가 잘 나온다고 사셨다. 근데 그 임차 계약은요, 현재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승계 계약 외에는 절대 계약이 안 돼요. 그럼 새로운 신규 업체는 학원으로서 입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토지 다음으로 어려운 게 상가인데 그걸 모르시고 당장의 모습만 보시고 사시게 되면 안 되고 또 하나 상가를 사시려면 무조건 1층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1층이고 2층 상업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그 지역 장사하는 부분에 따라서 2층, 3층까지 올라가실 수 있죠. 병원 같은 경우는 3, 4층, 5층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1층을 또 차지하시는 것도 웬만한 사람은 잡기가 어렵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A급 물건 찾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상가에 대해서는요. 네. 아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정동, 위례, 신도시, 마곡지구 자체도요. 상가 비율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생지구 앞에 웬만한 물건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4418님, 상업지 비율 등 저희가 고려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으론 부족하니까요. 세미나 가셔서 이야기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세미나 일정과 시기 알려드릴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불안 극복 비법과 고수익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고요. 02797-0300번으로 접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시간 상담 시간 꾸려주신 분은 신하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격차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는 이번 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3억 2,492만 원으로 매매 가격 5억 2,147만 원과의 격차가 1억 9,655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격차가 2억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수도권에서 3억 원 이상 전세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송파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지난 20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350만여 가구 가운데 전세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가구 수가 67만여 가구이며 이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는 7만 3천여 가구가 몰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청약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위례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오피스텔이 공급됩니다. 효성은 지난 20일 견본주택을 열고 위례 신도시 첫 오피스텔인 위례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펄스트에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례 신도시 업무지구 22블록이 공급되며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1,116실로 구성이 됩니다. 청약은 오늘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5일, 계약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현대건설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네덜란드 영국 용원자로 개선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네덜란드가 국제경쟁 입찰로 발주한 델프트 공대 연구로 출력 증강, 냉중성자 설비 구축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분적으로 수평 철근이 일부 빠진 채 시공이 된 세종 모아 미래도 아파트에 대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청은 모아 미래도 아파트 5개 블록 19개 동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 19개 동 모두 건축구조 기준상 풍하중과 지진하중에 대한 변위 기준을 만족해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새로운 투자처로 좀 보상받고자 하시는 분들 오늘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오늘은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굉장히 색깔이 또렷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해나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굵직한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예쁜 입술색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김연아 소장님. 저 처음 들었어요. 이거 감사하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판교 신도시 내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대출 이용하지 않아도 수익률이 6.5%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대출 이용 시에는 9%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판교 카페거리에 위치한
건물 한 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판교 카페거리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김철문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떤 매물일까요, 오늘? 예, 저는 그 두 가지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중구 장충동인데요. 장충동 중에서 고급 주거 단지인데요. 이 고급 주거 단지 인근에 있는 아주 안정적인 10%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개발 이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개발하면은 용산입니다. 용산 중에서 교통이 편리한 온효로 일가에 소액 투자로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과 향후에 입지 공간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곳의 정보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자, 총 세 곳에 대해서 저희가 샅샅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지역으로 가볼지 화면 통해서 열어보시죠. 서울시 중구 장충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죠. 3호선 동대 입구역에서 그리고 2호선, 4호선, 5호선 지나가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올해 9월로 예정이 돼 있고요. 5층 건물의 3층, 방은 2개, 욕실은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2억 3,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구 장충동 눈에 띄는 게 2호선, 4호선, 5호선, 3호선 이용할 지하철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교통의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5개의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무려 5개의 지하철 노선이 또 깔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동대 입구역과 도보 4분,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죠. 우리나라 시간당 최고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시간당 9,500명 정도가 유동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밀집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붙어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특히 임대차 수요가 풍부한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권하면 이태원부터 중구, 명동, 그리고 인근에 있는 종로라든지 마지막 정착지가 동대문 주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상권에 보면은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지에 있기 때문에 상업과 업무 시설이 거의 70% 이상으로서 그만큼 풍부한 임대차 수요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매매 금액도 2억대 초반대인데요.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할 경우 실제 그 임대 수익률도 약 10% 정도, 그리고 소액으로서 3,8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아주 역세권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동대문 쪽 생각하면요. 사실 주거지 비율이 낮고 업무 시설이 많다라는 이야기. 일단은 패션의 메카라는 느낌이 많을 정도로 정말 패션 관련된 게 모든 게 집중돼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가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 그 방문하는 외국인의 거의 45%가 동대문을 거쳐서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쇼핑, 관광, 문화 이런 부분이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노선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의 교통 여건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심지어 쇼핑으로 인해서 올빼미족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보시면은 바로 인근의 뭐 밀레오라든지 두타, 그리고 인근 지역의 동대문 상권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인접지의 디자인 플라자 개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많은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쾌적한 그 공원 시설인데요. 청계천을 비롯해서 인근의 장충당 공원, 그리고 남산타 공원이라든지 한강변까지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강남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인접지의 동호대교를 이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10분 이내에 압구정동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히 이 지역 같은 고급 주거단지 실질적으로 많은 그 대기업 오너들이 사택으로 많이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뛰어난 지역으로서 실질적으로 고급 주거단지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만큼 고급 주거단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상당히 뛰어난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에 저는 또 피트인인가 거기 가서 뭐 친구랑 구경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뭐 병원 쪽으로 해서도 많은 관심 받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쇼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가지 더 그만큼 의료 관광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이 올 초에 의료 관광 특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관광으로 그 쇼핑하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거의 21만 명입니다. 거기에 4분의 1이 이 지역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많은 고용 창출과 더불어서 보시면 인접 지역이 보시면 롯데 PT인이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동대문에 진입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 지역이 예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그 진취적인 그 대기업 입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디자인 플라자 개통을 통해서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6만 명 이상 그런 그 유동인구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가치는 계속적으로 늘어난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인접 지역에 보시면은 뭐 신당동 주변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많이 예상되는 그런 호재가 다양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의료기관 간판에 이쪽 지역 가시면 외국어 간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는 네. 점도 하나의 증명되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개해 주시는 매물 건물로 들어가 볼게요.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어떤 특징 가지고 있나요?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거의 이제 골조가 끝난 상황인데요. 내부 공사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5층 된 건물인데요. 현재 1층은 주차장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 투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주차율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세당 주차장 한 대기 때문에 100%라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CCTV가 되어 있으며 자동문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노얄층 3층에 있는 매물로서 투룸이면서 거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근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근무하는 그 15만 명 이상은 거의 그 패션 관련 종사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컬러로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난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내부의 투룸이지만 옵션이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로 놓을 때 상당히 뛰어난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층의 투룸 매물 정보입니다. 일단 주차시설 100%가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CCTV라던가 또 내부적인 면에서는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야기해 주셨네요. 가격 메리트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3,800만 원으로 저희가 소개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게요. 네. 매매 금액이 지금 현재 고급 주거 단지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이 지역에 공급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매 금액이 2억 3,800만 원인데요. 이 매물 같은 전세가로 보통 입주하는 가격대가 보통 2억 초반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출 없이 약 3,800원 소액으로서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그 월세로 원할 경우 대출 금액이 1억 6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는 보통 보시더라도 인근 지역에 원룸이 보통 보증금 2,070만 원 선입니다. 이 매물 투룸이면서 거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보증금 3천만 원의 월세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약 4,800만 원 투자가 되는데요. 4,8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월 4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자면 약 1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면서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역세권의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가 2억 3,8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률은 한 10% 정도 내다보고 있죠. 중구 장충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네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연아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입니다. 판교 신도시 백현동으로 가보시죠. 판교 신도시 백현동의 카페거리 상가입니다.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1년 6월이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금액 확인해 보시죠. 매매 금액은 90억 원, 임대 금액은 7억 4천만 원, 월세 4,56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40억 원, 실제 투자 금액 42억 6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백현동입니다. 사실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또 삼청동 카페, 이제 또 백현동이 요즘 핫플레이스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는데요. 네.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그만큼 가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1기 신도시 중에서 1기,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모두 신도시를 합해서 가장 성공적이고 명품 신도시로 각광받는 곳이 바로 이 판교라고 들 수가 네.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 대체 지역입니다. 강남 대체 지역에 대지 220평 위에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주변 시세가 벌써 지금 120
20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는 두 필지를 모아놓은 건데요. 한 필지 지금 매매 가격이 60억에서 65억 하고 있다면 본 매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 본 매물은요. 백현동 카페거리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인 면에서도 다른 건물보다 우선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지금 현재 이제 판교 신도시가 모든 것을 다 갖추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거든요. 백화점도 들어서고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이 완성되는 때가 내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 말이면은요. 수익률 1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가격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큰 입지 메리트인 것 같고요. 일단 매매 금액이 90억 원이지만 시세 대비해서는 크게 저렴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입지 부분 조금 더 알아볼게요. 상권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정말 천재차일 것 같아요. 잘 네. 활성화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신도시로서의 거의 한 80% 정도의 모습을 다 거의 갖춰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저희 카페거리가 상당히 고전했었죠.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신문 지상에 항상 그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임대가 잘 맞춰지지 않아서 네.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요, 1년, 아니 계절 지나갈 때마다 그 유입인구 증가나 또한 그 임대가의 네. 그 공실률을 보면은요,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판교역에서 도보 7분 거리라고 그랬는데요. 남자분 걸음으로 한 5분 정도 됩니다. 판교역이 신분당선인데요. 이 신분당선이 정자에서 강남역까지입니다. 이 판교역을 이용하면요, 정자동까지는 한 정거장이지만 강남역까지 약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이 판교역에서 바로 이 카페거리까지 네. 보행자 도로 20m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신호 걸리지도 않고요. 위험성 느끼지 않고 차도 지나지 않는 그 보도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판교역에는 현대백화점도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현대백화점이 들어서는 그 시점에는 폭발적으로 이 카페 거리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이 거리 같은 경우는요. 어느 지역보다도 CF 촬영,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도 돼요. CF 촬영, 영화 촬영. 특히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별의 소음 그대나 네. 또는 갑동이 또 찍었던 건물이거든요. 아까 앞서서 이제 미용실 화면이 보였는데 갑동이에서 나오는 출연자들이 머리 자르는 장면이 네. 그 곳에서 촬영된 곳이어서 굉장히 명소로서 자리 잡는 곳이고요. 또한 1층 옷가게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 촬영 장소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지는 충분히 예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판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그것도 보행자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사실 저 이거 신사의 품격 드라마에 나왔을 때 네. 하고 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신사의 친숙하게. 품격도 맞아요. 네, 거기도 맞아요. 나왔었어요. 드라마 촬영을 굉장히 많이 요즘 활용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투자 가치를 끌어올리려면요, 이 개발 부분 앞으로 다른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판교 같은 경우 1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요. 지금 네. 1년 전에 비해서 1억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을 하고 나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가 네. 입주 시점에 비과세 물건이 나오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던 지역인데 지금 현재 평균 7억대 32평 아파트가 7억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준 강남권으로서 굉장히 가장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유입 인구가 8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고죠. 안랩이라든지 그다음에 NHN, 넥슨, NC소프트 이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업체들이 이미 입점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입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16만 명의 그 유입 인구가 더 예상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인근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오는 그런 기초가 됐고요. 또한 여기에 있는 상권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5년 말입니다. 현대백화점 알파돔 시티가 완성이 되는 시점에는요. 유입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올해 말 정도에 입주가 시작되는 인근의 SK 오피스텔 2000세대가 입주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2000세대 입주로 인해서 이 상권 활성화가 더욱 기대되면서 상권 활성화가 되면 또한
거기에 따른 임대 수익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현아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 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셨어요? 방송 너무 잘하시는데요. 일단 백현동 카페 거리예요. 그 네. 안에서도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매력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011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가 되고요. 지하 1층은 자주식 주차가 됩니다. 발레 파킹도 있어요. 1,000원 주면은 그 발레 파킹 와가지고 딱 1,000원 주면 네. 주차도 해주거든요. 1층에는 7개의 점포가 모두 들어있는데요. 대지 면적이 221.34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755.44평입니다. 1층에 모두 7개의 옷가게라든지 예쁜 카페, 그 다음에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증금 4억 9천에 월 2,140만 원이 들어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미용실이 들어있는데요.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1,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3층과 4층은 국제학교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조합원들이 대부분 여기 극동방송이죠. 극동방송 운영위원들이 좀 많아서요. 여기는 좀 비영리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3, 4층을 보증금 1억에 1,500만 원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고 있다는 특징도 있는 건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현재 임차되어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메리트 저희 들어봐야겠죠. 임대 수익률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본 매물 같은 경우 지금 매매가 90억 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100억 원 정도를 불렀었는데요. 지금 현재 10억 원 정도 다운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이 40억 원이 가능합니다. 4.2% 계산했을 때 월 이자가 1,4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지금 현재 보증금 7억 4천만 원에요. 실제 투자 금액 42억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자 제하고요. 월 임대 소득이 3,160만 원. 연으로 따졌을 때는요. 3억 7,920만 원의 임대 수익률 9%, 대출을 이용했을 때는 9%고요. 82억 원을 다 투자하셨을 경우에는요. 6.5%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건물입니다. 네, 판교 신도시 백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매가 90억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2억 6천만 원, 그리고 월 순수익은 3,1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요. 다음 정보 이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ENA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의 또 다른 매물 정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 4분이고요. 준공연도 올해 9월입니다. 5층 건물의 3층이죠. 매매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8,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1가입니다.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3천만 원이 채 안 된다는 점 눈에 띄네요. 예. 기가 죽습니다. 일단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지역이면서 가장 용산의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이 현재 원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용산국제업무단지가 다시 재개발에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출구가 되는 지역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세권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바로 인근의 1호선 남영역이라든지 바로 4호선 숙대역, 그리고 인근 지역의 바로 앞에 효창공원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의선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4개의 지하철역을 두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역세권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용산의 중심 지역인데 아주 소액입니다. 2,500만 원 소액으로서 또한 임대 수익도 상당히 호텔식으로 좀 지어지다 보니까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이 기본적으로 10% 정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면서 향후에 입주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요지에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아 소장님께서 친근함 그리고 인간미로 승부하신다면 우리 김철민 작가께서는 정말 각도기 같은 정확한 분석을 항상 가져오십니다. 입지 부분에 대해서도 막 동서남북 좌우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 오늘도 맞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예, 일단은 본 매물이 바로 교통의 입지가 뛰어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우측변의 용산 민족공원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쾌적한 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가시면은 효창공원이 또 있고요. 바로 하단 쪽에는 용산역의 멀티플렉스 상권
상권 그리고 한강변이 자리 잡고 있고요. 북단으로 가시면은 뭐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이 주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동이라든지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인접 지역에 그런 대규모 쇼핑 단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편의시설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 보면 숙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단히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유로움이 잘 갖춰진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옆에 공덕 비즈니스 벨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 관련해서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식당, 여기에 다양한 멀티플렉스 상권도 잘 갖춰진 지역의 한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입지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바로 개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서울의 중심이 용산인데요. 서울역부터 실질적으로 용산역까지 동서로 이어진 이 북쪽 지역에 상당히 개발 호재가 많은데요. 서울역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강남의 코엑스처럼 이 지역이 개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은 다양한 문화 관광 벨트라든지 컨벤션 센터 이런 부분이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 보시면 용산 민족공원이 미국의 보시면 센트럴 파크처럼 영국 런던 하이드 브리크처럼 이런 하이드 파크처럼 공원으로 변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인근 지역에 이런 대규모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 가치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전자상가 주변 지역이 호텔로 지금 신축 중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데 여기 1,800실의 고급 호텔이 탄생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이 주변의 개발 가치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앞쪽에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인데 경의선 역사가 1년 정도면 추가로 여기 개통되면서 이 지의 가치가 더블 역세권으로 또 다시 앞쪽이 변한다는 점, 이런 부분이 교통 그리고 상권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호재가 다양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규모 호텔과 함께 역세권 개발 이슈도 짚어봤습니다. 수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주변에 임대차 수요 좀 풍부한 편으로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 본 매물이 보시면은 원룸입니다. 실질적으로 1, 2인 세대가 살기는 상당히 면적이 지금 현재 7평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살 수 있는 면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 앞에 6호선 라인이 있습니다. 6호선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라인인데요. 이태원이라든지 공덕 그리고 홍대 그리고 상암 DMC까지 실질적으로 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젊은 세대의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서울역 주변이라든지 이 남영역 주변이 고밀도 개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 2인 세대가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주변 지역이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 인접지역 신축이 거의 드물다 보니까 그만큼 희소 가치로 인해서 안공이 될 경우 임대 수요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시름 놓을 수 있도록 상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건물로 들어가 보자면요. 일단 9월 준공 예정이고요. 오늘 가져오신 매물 정보가 모두 다 3층이에요. 예, 노얄층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매물 단점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단점인데요. 실질적으로 본 매물이 19세대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여기에 원룸이 3세대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원룸이 시소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가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급 호텔형 이런 오피스텔 구조로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차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 타 매물에 비해서도 약 1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총 5층에서 3층에 있는 매물이면서 내부에 풀옵션으로 호텔식으로 고급스럽게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차 수요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매매 금액이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세를 원할 경우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되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월세를 원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출이 8,500 정도 1금융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시지가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임대차가 보통 보증금 3천에 월세가 50만 원 정도 무난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소액 2,500만 원 소액으로서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10% 정도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축 제한이 2번에 묶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향후 개발 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향후 입주권도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단점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3층이면 걸어 다니만 합니다. 네. 자, 풀옵션 원룸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연간 임대 수익률은 1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일가 매물 정보였네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네, 오늘도 세 곳의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02-2077-6393번으로 궁금한 점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김연아 소장 그리고 김철문 이사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